오늘은 이니스프리. 여러분들이 이니스프리 진짜 착해요?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이 많으셔서 제가 미리 뭐가 착한지 안 사도 될 것들 숨은 꿀템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랑 한번 같이 들어가실까요? 일단 집에서 제가 쓰던 거랑 새로 구입한 애들 합해가지고 오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이입니다. 오늘은 원 브랜드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 정말 착해요? 광고처럼 믿어도 되나요? 왜 이렇게 싸지? 좋은가? 요런 거. 인스타에 일단 금 요청 어떤 제품을 했을지 질문 드렸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이니스프리의 모든 아이들을 약간 이니스프리 결산 쭉 같이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는 이니스프리 올리브 리얼 클렌징 오일. 이니스프리가 엄청 슈렉이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있긴 있더라고. 근데 얘는 엄청은 아니고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씻어주기 위한 PG와 합성된 계면활성제들이 있고, 맨 앞에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보습제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클렌징 오일 너무 괜찮은 애가 많아서 얘는 탈락이에요. 게다가 이름이 올리브와 리얼이 들어갔는데 사실 올리브 오일의 함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탈락입니다. 다음 이니스프리 마이 쿠션 UV 프로텍션 쿠션. 왜 탈락이냐면 PEG가 있어서. 사실 PEG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성분이긴 해요. 괜찮을 수도 있다, 이 정도 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민감성 피부를 가장 기준으로 하고 PEG 안 써도 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탈락이에요. PEG 2개가 있거든요. 다음은 데오드란트 스프레이 플로럴은 얘는 단종이 됐더라고요. 제가 탈락시켰어요. 액화 석유가스, 그러니까 LPG가 있어서 호흡기로 들어가면 안 좋다. 다음은 스키니 꼼꼼 카라 1호 블랙은 비추천이라고 한 이유가 사실 이니스프리인데, 아니 이니스프리가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가 요거 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도 한 번 더 제가 쐐기를 팍 박는 의미로 한 번 더 얘기 드렸어요. 자, 다음은 이니스프리 유채꿀 립밤은 정말 의외였는데, 지난 립밤 편에서도 하긴 했지만 난 이니스프리 립밤은 되게 좋을 줄 알았거든요. 성분이 의외로 미네랄 오일이 들어있다는 거. 물론 단은 아니에요. 단은 아니나 얘 유채꿀은 들어있고, 글로우 틴트 립밤도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 알레르기 주의 성분까지 있어서 탈락이에요. 의외죠? 립밤은 되게 좋을 것 같았는데 이니스프리. 다음은 마이 팔레트 섀도우. 우리 섀도우 편 한번 해야 되는데 탈크가 모든 색상의 1번이야. 어떡하지? 1번 탈크. 사실 모든 탈크가 나쁜 건 아니고요. 무성면 탈크는 괜찮아요. 무성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또는 피부에 침투가 되면 아주 작은 입자로 인해서 건강상 안 좋은 그런 성분인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기를 해주면 되는데, 표기를 하는 브랜드는 아이소이가 있었고 나머지는 제가 못 봤어요. 한 번도. 이니스프리가 표기를 안 한 걸로 봐서는 무성면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탈락입니다. 그리고 나일론 12가 세 번째. 나일론 12도 미세 플라스틱. 착색 잘 되게 해주는 애긴 하지만 생태계 파괴 엄청나게 판매하는 회사가 환경도 같이 살리시는 게 좋겠죠? 마이 팔레트 마이 아이섀도우 글리터. 탈크가 두 번째. 탈락입니다. 어떻게 아이섀도우 도대체 못 써요, 그죠? 이니스프리 스마트 드로잉 컬러 코렉팅은 제가 MN템으로 뽑았었어요. 탈락으로 여기서 넣으려고. 왜냐면 사용감이 별로고 브러쉬 타입이라서 그다지 필요성? 굳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서 차라리 파운데이션이나 메이크업 베이스 컨실러를 따로 쓰자, 이런 의미로 여기선 탈락. 깜노라이 샴푸. 이니스프리 샴푸 좋을 줄 알았는데 탈락이에요. 왜냐면 소듐 라우렐 설페이트를 썼더라고요. 2번이야. 소듐 라우렐 설페이트는 SLS, SLES라고 해서 제가 절대 쓰지 말라고 하는 그 성분인데 2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정 성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씻기게 하는, 그러니까 주방세제나 빨래비누, 세탁비누의 메인 성분으로 쓰던 애예요. 얼마나 잘 빨려요. 그런데 두피라든지 페이스 클렌저에 사용을 하게 되면 천연 보습막을 뺏어가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씻잖아요. 사실 샴푸도 그렇고. 얇아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트러블이 잘 생기는 피부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성분인데 샴푸에 들어가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탈락이고요. 나머지 성분들도 모발 고정제 같은 애들이 있어요. 폴리커트늄 같은 애들이 있지만 굳이 샴푸에 넣는 거 저는 비추천입니다.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많이 쓰신 분들은 두피 예민해져서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트러블 나거나 벗겨지고 탈모 오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한테 멘톨, 페퍼민트 오일, 스피어민트 잎 오일 안 좋아요. 이니스프리 제로 샴푸 탈락인데요. 제로 샴푸라고 하고 0%막 이렇게 좀 광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제로 샴푸라고 지성 두피용이 있어요. 지금 건성 두피용 말고 지성 두피용에는 SLS가 있습니다. 이유는 지성 두피는 피지 분비가 많고 모공이 막힐 염려가 있으니 싹 씻어지는 성분을 넣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두피가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건성도 지성도 탈락입니다. 자, 이니스프리 그린티 미네랄 미스트. 미스트는 왜 탈락이냐? pH가 2개가 있어요. pH 2개로 꼭 탈락을 시켜야 되냐? 왜냐면 다른 브랜드의 좋은 미스트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성분도 녹차 추출물 91.5%인데 녹차 추출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91.5가 다 녹차라는 것보다는 물에 녹차 추출물은 조금 아주 조금 얼마 타는지 몰라. 한 1% 타도 녹차 추출물 91.5예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H가 굳이 미스트에 있는 거는 추천할 만하진 않고 향료까지 있어요. 그래서 민감한 분들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탈락템이었습니다. 진짜 많죠. 근데요. 미스트 어머. 뿌리면은 오히려 더 수분이 날아간다는 소리도 있던데. 우리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인형 너무 귀엽죠?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왜 겨울 되면 미스트 엄청 뿌리고 옳잖아요. 막형성 성분이 별로 없는 미스트는 뿌리고 나면 공기 중에서 수분을 빼앗아가는, 왜냐하면 함습성 성분은 막을 치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다가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가져가요. 미스트를 뿌릴 거면 천연 오일이 있던가 막형성, 히알루론산 같은 작은 입자에 있어서 막을 만들어주는 애를 써야 자주 안 뿌릴 수 있어요. 아니면 사이클로 펜타시록산, 디메치콘 이런 애처럼 차라리 천연을 안 맞으면 합성 오일이 있어서 막아주는 거. 그게 바로 픽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픽서를 많이 뿌리는 거죠. 근데 저는 아무리 성분 좋다는 마스크팩을 해도 트러블이 나던데 왜 그런 거지? 마스크팩은 워낙에 작은 성분도 강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주위 성분 말고 딴 게 있었을 거래요. 바로 이제 천연 오일, 시트러스계 오일, 그러니까 라벤더 오일, 오렌지 껍질 오일, 베르가모트 열매 오일, 향료 대신 들어가요. 그래서 영영인 거거든요. 향료가 없으니까. 그런 애들이 피부에 마스크처럼 착 달라붙어 있고 흡수를 더 높일 경우 민감한 사람들은 트러블이 더 난다는 거죠. 정말 민감한 분들은 마스크팩 하지 마세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거 한다고 피부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민감한 피부는 별로고 일반 피부다 이러면 써도 되는 게 애매입니다. 먼저 이니스프리 데일리 UV 프로텍션 크림 노세범. 베스트 무기자차가 아니에요. 무기 자외선 차단제해서 민감한 피부한테 제가 추천하는 선크림인데 너무너무 좋은 성분이 많아서 이 정도 성분 가지고는 들이밀지 마라 이런 의미로 애매해요. PG 10 디메치콘 하나를 넣었어요. 굳이 없어도 돼. PG 다른 것도 발림성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서 얘는 애매. 다음은 노세범 코렉팅 쿠션. PG 때문에 애매인데 향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커버력이 막 그렇게 좋거나 막 PG 조절 능력과 막 이런 게 엄청 좋다 이런 것도 아니라 굳이 PG가 있는데 추천까지 하랴 이런 느낌. 화산송이 블랙 헤드 아웃밤. 얘는 기능 좋아요. 성능은 좋아. 왜 애매냐면 미네랄 오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씻어내는 애니까 그나마 애매해. 탈락이 아니에요. PG도 들어갔어요. 블랙헤드 뺄 때 코팩으로 뜯어내기에는 구멍이 이만해지니까 그래도 요 정도는 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쓰고 나서 약산성 폼클렌징 여기 같이 있거든요. 폼클렌징 이런 애 같이 써주면 써도 된다 이런 의미로 애매. 자, 화산송이 클레이 무스 마스크 얘도 기능은 진짜 좋은 애인데 흔들어가지고 왜 알루미늄 캔에서 쫙 나오는 애 질소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기로 들어갈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애매입니다. 나머지 성분은 좋아요. 자, 여기까지 애매템 몇 개 안 되죠? 정리해봤어요. 쏘쏘 애매템보다는 조금 좋은데 이거 합격 넣어야 돼 이런 애예요. 그래서 제가 합격템으로 했던 애 중에서도 이니스프리 가운데선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애들이 쏘쏘템입니다. 리얼핏 크리미 립스틱 색깔 예뻐서 6호 구름 낀 달빛 장미 요건 제가 추천을 했던 아이인데 향료랑 색소 2개 뭐 립스틱이니까 색소 어떻게 해 그죠? 있어야지. 그러나 폴리에틸렌 미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왜 넣어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착붙이에요. 색소 제품들을 잘 붙여주거나 스크럽 제품에 들어가면 알갱이 좀 입자가 큰 거죠. 그래서 요 각질들을 떨어뜨리니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넣는데 이
알갱이 보이지 않는 조그만 애들이 모여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오염시켜서 큰 물고기가 먹으면 우리 가족 밥상에 같이 온다는 거 빼주세요. 이니스프리. 다음은 애플시드 립앤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얘도 쏘쏘템인 이유가 똑같아요. 코코넛 오일, 사과씨 오일 요거를 주로 써서 오일을 넣으면 클렌징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문제는 눈 따가움. 어떻게 아이 메이크업 지우는데 잘 지워지면 뭐해. 눈이 따가운데. 그죠? 사용감 때문에 쏘쏘템. 자, 여기까지 쏘쏘템 알아봤습니다. 합격템은 좀 많아요. 이니스프리니까 자연 발효 에너지 오일. 얘가 괜찮아요. 천연 오일에 트러블 나는 사람 많잖아요. 왜냐하면 천연 성분들의 독성이 있다거나 감광성. 요즘에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천연 오일들이 있는데 얘는 그런 오일이 없어요. 콩발효 추출물과 콩발효 원액, 콩발효 오일이에요. 콩플레이를 되게 잘해서 별로 트러블이 잘 안 나고 촉촉해요. 알부틴과 아데노신, 미백, 주름 기능성을 같이 잡아서 그랬다는 거. 그 다음 향료도 천연 유래 원료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분 무지하게 신경 써서 만든 오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니스프리 더 그린티 시드 오일. 녹차씨 오일. 그러니까 이름이 그린티면 함량이 높아야 되거든요. 1번이야. 잘했고 해바라기씨 오일, 스쿠알렘, 피마자 오일, 녹차, 쌀겨 오일 너무 괜찮은 애들 있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향료, 인공 향료가 들어갔으나 오일에 쾌쾌한 냄새를 잡아줬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넘어가는 걸로. 하지만 향료에 민감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리얼 에센셜 오일 EX. 올리브 오일로 6,900ml, 메도우 폼씨 오일, 해바라기씨 오일 제대로 넣고요. 함량도 높아요. 향료가 좀 아쉽다. 에코 내추럴 그린티 비비크림. 이거 비비크림 편에서 제가 합격으로 올렸던 아이인데 무기자차 100%입니다. 비비 무기자차 쉽지 않죠? 성분은 향료 빼고는 좋습니다. 다만 발림성도 좋고 뭔가 투명하게 표현되고 안 무너져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 사용감은 쏘쏘합니다. 다음은 슈퍼푸드 오트마일드 모이스처 선크림. 제가 좋아하는 아이. 얘를 무기자차 중에서 탑 오브 탑으로는 안 뽑았어요. 왜냐하면 사이클론 매치콘이 들어가 있거든요. 얘가 메이크업 파운데이션과의 궁합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무기자차 100%, 나머진 다 좋아. 오렌지 껍질 오일, 센티드, 제라늄, 시트러스 계열 오일이 있으니 아무리 착해도 나는 시트러스에 트러블 나요. 이거는 비슷한 성분 들어가 있는 거 몇 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슈퍼푸드 무화과 브라이트닝 얘도 00. 얘도 사이클론 매치콘 2번 들어있어서 2번에 있어서 사용감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무기자차에서 베스트로는 안 뽑았죠. 디메치콘 있으니까 합격입니다. 제가 탑으로 뽑았던 아이는 더 미니멈 선크림. 티타늄 디옥사이드 딱 요거 하나로 잡았는데 입자가 크진 않아요. 아주 작다고도 볼 수는 없어요. 적당히 작은 걸로 보이고 뭐 피부에 위험할 정도로 막 침투가 엄청 될 정도는 아니다. 마데카 소사이드를 넣었네요. 민감한 피부엔 추천합니다. 아이들 임산부 괜찮습니다. 시트러스 계열 오일도 없고 천연 오일도 없습니다. 이니스프리 투르케어 시카 인텐시브 밤. 얘도 제가 합격을 줬던 아이죠. 레티놀 약간 주의하라고 말씀드린 거. 디메치콘류의 사이클로펜타실록산이 있어요. 보습 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라 대체 성분이니까 얘는 이유가 있는 합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궁금하신 분은 어디를 봐? 수분크림, 시카크림 뭐가 좋아 편을 참고해주세요. 비자시카밤도 합격을 드렸죠. 얘도 사이클로펜타실록산, 사이클로헤타실록산. 얘가 뭐냐면 실리콘 오일 계열 프라이머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얘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면 궁합이 짝짝 맞아. 근데 얘가 왜 들어가야 되냐? 막형성 성분이 있어야 겨울에는 보습이 되거든요. 난 천연 오일, 쉐어버터 죽어도 안 맞아요. 이런 분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 써야 돼요. 그래서 합격입니다. 앰플 인텐스 파운데이션도 촉촉 파운데이션에서 합격시켰던 애. 피지 2개. 성분이 아주 베스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용감도 무지하게 좋진 않아요. 그러나 촉촉합니다. 그 의미로 쓰실 거면 합격 추천템. 메이크업 베이스구나. 얼마 전에 했죠. 프라이머 메이크업 베이스 편에서 주름 미백 이중 기능성에 놀라울 정도의 싼 가격 그리고 무기자차예요. 선크림과 같이 섞어서 쓰고 톤업 기능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파운데이션 조절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엄청 하얗게 될 수 있으니 그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자, 요청템 중에서 많았던 게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이것도 했었는데 제가 추천했던 애예요. 이거 호흡기를 들어가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가루덩어리. 얘는 탈크가 없어요.
존슨즈 베이비 파우더 뭐 이런 애들 탈크 사태로 미국에서 난리 났었거든요. 뭐 어떤 여성이 존슨즈 파우더인가를 오래 쓰고 어떤 암이 발생이 돼서 존슨즈 상대로 소송에서 이겼어요. 배상, 손해배상액을 받아냈거든요. 존슨즈도 손해배상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성분을 탈크를 빼고 요 전분으로 대체를 했더라고요. 얘도 똑같아요. 변성 옥수수 전분이라고 피지 조절 많이 안 나게 해주는 그런 아이 실리카와 2개 써서 괜찮습니다. 더마포뮬러 스킨 베리어 크림 PR 성분 다 뺐어. 얘가 그거라면서요. 민감한 초초 민감 쓰세요라고 광고하고 알린 아이인데 맞아요. 민감성 피부용이고 PR 성분 대놓고 뺀 제품이라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다른 브랜드의 뭐 에뛰드의 민감 라인 이런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 합격이긴 한데 무난하다. 다음은 투르케어 시카 AA 트리트먼트 크림. 요거는 온라인 전용이라 제가 오프라인에 가서 사느라 이걸 못 샀어요. 성분만 딱 비교를 해보면 지금 시카가 3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얘가 제일 디메티콘 양이 제일 적어요. 되게 민감하신 부분은 AA 트리트먼트가 맞습니다. 슈퍼푸드 블루베리 전체 라인이 다 합격이에요. 대놓고 만든 것 같아. 그 약산성 라인으로 맞췄고 영영으로 맞췄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간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좋지도 않고 비추천 제품도 아니다. 5.5 클렌저 슈퍼푸드 리밸런싱 스킨은 블루베리 추출물이 소량 들어가 있다? 이런 정도? 나머지 크림은 아주 좋은 크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수분 크림이나 탄력 크림이나 어떤 용도로 쓰고자 한다면 쏘쏘. 그러나 아주 민감한 초초 민감이 나는 아무거나 이거저거 발라도 다 안 돼요 라고 했을 때는 한번 발라볼만 하다. 이 정도. 다음은 이니스프리 더 미니멈 베이비 너무 알고 싶어요. 선크림, 샴푸 앤 바디워시 다 영영 괜찮습니다. 하지만 선크림도 제가 뽑았던 무기자차 선크림의 베이비 있죠. 걔네들이 훨씬 나. 그래서 굳이 얘까지 추천은 안 하겠습니다. 베이비 샴푸 앤 바디워시도 요건 괜찮아요. 코코넛 오일로 보습을 잡았고 위험도가 낮은 세정 성분으로 아이들에게도 추천을 합니다. 101 에디션? 마이리빠 101 에디션이 막 검색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101 때문에. 101 그 누구죠? 강다니엘인가? 강다니엘 너무 귀여워. 강다니엘의 위력인가? 아무튼 101 멤버의 위력으로 되게 많이 팔린대요. 다행히 미네랄 오일이 없고 안심이죠. 페트롤라툼이 있고 색소 향료. 색소는 어차피 컬러 립밤이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10대 분들이 많이 사실 것 같은데 립스틱이나 립틴트 대신 요거 쓰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안 사죠. 저는 안 삽니다. 15g에 10,000원 정도라서 양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냥 매일매일 쓰시고 올겨울 후다닥 쓰고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내년까지는 쓰지 마세요. 여기까지 합격템이었습니다. 진짜 많죠. 오, 너무 많아. 질문이요. 네, 안녕. 임산부들이 화장품 살 때 주의해야 되는 거 있나요? 일단 향 없는 거. 향은 천연 오일로 잡거든요. 천연 오일이 호흡기라든지 이런 데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서 요거 향 없는 거. 알레르기 주의 성분 없는 거. 알레르기 주의 성분이 거의 착향제예요. 향을 만들어내는 애들이라 그 없는 거 쓰시라는 거. 그 다음엔 무미네랄 오일, 레티놀, 기능성 제품을 줄여보세요.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시기고 피부가 예민해져 있을 때 강한 기능성 성분이 들어오면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다. 샴푸, 클렌저, 바디워시에 SLS, SLES 그런 성분이 있으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더 튼살이 많이 생겨요. 무습만 잘해주면 튼살이 더 많이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정도지 아예 없애기는 어렵거든요. 보습만 만족하는 정도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처음 쓸 때는 괜찮은데 왜 2통, 3통 쓰다 보면 트러블 나는 거예요? 내성은 없어요. 내 피부 상태가 변했거나 내 체질이 변했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갑자기 외국에서 오래 머문다든가 외국에 여행을 가서 물이 바뀐다든가 했을 때 전혀 괜찮던 성분이 나한테 반응을 할 경우가 있고 내 체질이나 내 몸 상태를 보셔야 되지 화장품 자체 성분이 내성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디파가 돈 주고 살 템. 이니스프리에서 내가 만약 산다면 제가 산 거 선크림. 이니스프리 선크림이 괜찮아요. 요거 3개인데 얘 3개 말고도 더 있기는 한데 요 아이들이 더 사용감뿐 아니라 성분까지 괜찮아서 블루베리, 워터리 얘는 되게 수분크림 같은 애예요. 수분크림. 워터리의 이름처럼 수분크림 같아서 그냥 말캉말캉하게 바르는 안 바른 듯 센텔라 아시아티카 시카 병풀 추출물
민감성 피부 써라 이런 의미로 만들었는데 많이 덧바르고 선크림 위주로 베이스 하시는 분들 요거 맞고, 그다음 미니멈은 성분이 제일 좋아요. 3개 중에 요거는 크림이야. 그냥 크림. 하얗게 되는데 백탁 선크림처럼 조금 문질러서는 안 들어가요. 그게 백탁 선크림, 무기자차 선크림의 특징.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맞는 거예요. 양을 조금씩 해서 바르면 피부에 잘 밀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건조함. 무기자차의 단점은 건조함이잖아요. 선크림 편, 그 편에서 가장 촉촉한 무기자차로 나왔던 애예요. 건조한데 민감하신 분들은 요 미니멈, 요 선크림이 제일 잘 맞아요.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흡수시키면 됩니다. 다음은 오트밀. 무기자차 바르고 싶은데 메이크업까지 잘하고 싶어요 했을 때, 얘도 백탁이 당연히 있는 무기자차거든요. 입자가 아주 작진 않아요. 적당히 톤업되는 무기자차 이런 정도를 가지고 있고, 사이클로펜타실록산 디메지콘이 있어서 파운데이션이 잘 밀착되더라고요. 요거 바르고 나스 파운데이션 바르니까 꿀템. 조합 되게 좋았어요. 두 번째, 산아이 발효 에너지 오일. 후뚜루 맛뚜루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천연을 안 맞는 사람, 맞는 사람, 아침에 메이크업 할 때 물광 내고 싶은 사람, 밤에 자기 전에 바르고 립밤 대신 사용할 사람, 되게 바르고 나면 반짝반짝해요. 오일의 특징이 원래 물광이 나는 애인데 조금 더 피부에 광이 나는 스타일. 그런 애. 이 폼 클렌징은 5.5, 그러니까 pH가 5.5를 맞춰주는 애라 난 지성인데 메이크업 많이 해서 지워야 되는데 싹 지웠다. 그때 폼 클렌징을 한번 쓸 경우, 그리고 미네랄 오일 들어있는 이니스프리에 오일을 발랐다. 그러면 그거 다음에 요런 애로 클렌징하면 된다. 그러면 피부 밸런스 균형도 맞춰주고 자극도 덜하고 천연 보습만 뻗겨내지도 않아서 꿀조합.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얘는 가격이 너무 좋아요. 피지 조절 파우더 중에 이렇게 성분 좋은 애가 별로 없어서, 요 코 피지 요런 데만 약간 조절하고 싶을 때, 그리고 이렇게 촬영할 때 오래 메이크업 지속이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가볍게 발라주면 메이크업이 오래 지속돼서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애. 더 미니멈 클렌징 로션. 이거는 제가 리스트업은 안 했고 요청이 없었는데 너무 괜찮아서 가져왔어요. 클렌징 로션은 클렌징 제품 중에 그나마 제일 순한 타입의 로션이거든요. 세정력은 좀 떨어지지만 어린이, 임산부, 초초초 민감이라면 요 미니멈 라인의 클렌징 로션 타입. 화산송이 모공 마스크 대표적인 이니스프리의 히트템인데, 캔에 들어있는 애는 질소 때문에 애매하다. 이렇게 용기에 들어있는 애는 얘는 괜찮아요. 제가 가끔 여름에 모공팩 하고 싶다. 요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알갱이가 약간 있어서 문지르기보단 그냥 이렇게 딱 올려놓고 마르기 전에, 너무 바짝 마르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니까 한 10분 있다가 바로 씻어내는 그런 정도는 얘 되게 괜찮나이? 그 다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뭐냐면 색초. 새로 나온 오토 라이너. 하나는 새콤한 딸기 밭길. 딸기 맛이야 진짜. 되게 딸기죠. 딸기. 요 딸기. 요건데 이렇게 약간 색깔을 그라데이션 해주면 되게 자연스러운 레드빛, 딸기빛 이런 색깔이 나고, 오후의 동백, 동산길. 울퉁불퉁한 손등에다 해볼게요. 요런 색. 약간 말린 장미 컬러 나는 요런 아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메이크업 입술만 딱 가볍게 할 때 이때 되게 좋더라고요. 통통통 솔방울길 2호인데 아이라인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끝에 펜슬로 이렇게 내려서 약간 언더라인 해서 번지게. 폭신폭신 백사장길 이런 애는 눈썹 언더 여기 정리해줄 때 눈썹이 흐트러지더라고요. 눈썹 모양이. 그럴 때 여기 번지지 않게 정리해주는 거. 초간탄. 성분이 사이클로펜타실록산이 있어요. 메이크업이니까 넘어가는 성분. 합성 왁스,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코코넛 오일. 립 제품들은 왁스나 코코넛 오일을 좀 넣어줬고요. 아이 제품들에는 그거보다는 산화철 오일도 약간 뒤쪽에 있는 그런 정도. 근데 아쉬운 게 있다. 새벽녘 동백꽃길은 폴리에틸렌이 있어. 미세 플라스틱. 아쉽다. 그 점은 좀 수정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니스프리. 계속 테스트하며 지우고 있는 이 아이는 올리브 리얼 클렌징 티슈. 클렌징 티슈는 제가 한 적이 없잖아요. 티슈가 안 좋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방부 때문에 그렇거든요. 얘가 적셔져 있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쉽지 않냐라는 건데 용량이 적은 걸 쓰시면 돼요.
적은 N데 방부제가 조금 들어있는 그런 아이는 빨리 쓰고 끝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얘는 성분이 괜찮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오일이 왜 사이클로펜타실록산과 세정 성분이랑 만나면 무지 잘 지워져요. 촉촉한 애들로 지금 약간 무장이 돼 있어서 겨울 요때 사용하기 좋아요. 메이크업 많이 하시는 분들, 테스트 많이 하시는 분들 요걸로 지워주시면 괜찮다. 브러쉬. 폼이 촘촘하지 않고 틈이 좀 있는 그런 브러쉬가 탈모 있는 분들한테 좋거든요. 머리를 빗을 때는 이렇게 결대로 빗은 다음에 다시 반대로 이렇게 빗어주셔서 한쪽으로만 고정되지 않게. 안 그러면 두피가 자외선을 같은 곳만 받게 되고 같은 브러싱 방향이 되니까 왜 피부결처럼 반대 방향으로도 해주셔서 마사지도 되고 가르마를 가끔 바꿔서 해주시는 게 두피에 더 좋다. 얘도 한번 호기심에 사봤는데 도장 퍼프. 얘는 별로야. 얘는 별로였어. 잘 안 먹어. 그냥 원래 있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요약을 하자면 먼저 선크림. 가성비가 성분 괜찮은 무기자차. 발림성도 괜찮다. 요 정도면 촉촉하다. 두 번째는 화산송이 라인. 그 중에 모공 마스크, 피지 이런 쪽으로 이제 세번 파우더. 요런 아이 추천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발효 오일. 천연을 안 맞는다. 무난하게 다 쓸 수 있는 후뚜루마뚜루 오일이라. 네 번째는 슈퍼푸드 블루베리 라인. 민감성 맞아요. 그러나 천연 오일, 라벤더 오일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민감성은 아니고 그 오일에 반응하는 피부 제외한 민감성 맞고 10대 스킨케어 처음 하는데 요 정도 가격에 요 정도 성분이면 괜찮다. 다섯 번째는 도구가 쌉니다. 소재가 아주 나쁘지 않으면서 가격이 싸서 도구들은 괜찮다. 아쉬운 거 이니스프리 왜 이러는 거야? 요런 애. 첫 번째 민감성 라인. 의외죠? 이니스프리 민감성 라인은 더 좋아야 할 것 같은데 선크림 빼고는 일부 클렌징 워터나 이런 애 빼고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탑 오브 탑이 아니에요.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니스프리니까. 두 번째는 베이비 라인. 베이비 라인 좀 실망이야. 왜냐? 이니스프리니까. 베이비 라인도 전성분이 많지는 않고 영영이긴 해요. 그러나 애매해. 약간 사용감 잡으면서 착한 척하는 느낌? 세 번째, 세정제가 너무너무 실망. 특히 샴푸? 아무래도 또 온라인 전용이고 뭔가 이런 애들이 성분을 별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 SLS 막 넣고 세정제에서 좀 강한 성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대실망. 샴푸, 세정제 이런 애는 쓰지 말자. 네 번째, 립밤. 립밤 대박 실망. 미네랄 오일이 많았고요. 미네랄 오일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성분들이 다른 브랜드의 립밤보다 좋다? 볼 수 없어요. 미네랄 오일 아니어도 실망. 성분을 딱 치면 이상 미세 플라스틱은 약간 전반적으로 빼주셔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이니스프리니까. SLS 요거는 완전히 빼야 되고 미네랄 오일 완전 빼야 됩니다. 이니스프리가 쓴다는 건 말이 안 돼. 왜냐? 이니스프리니까. 잔소리 대잔소리.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주신 거 이니스프리 가격은 왜 이렇게 싸요? 믿고 써도 되나요? 일단 믿고 써도 돼요. 왜냐? 대량 생산을 해서 쌉니다. 온라인 브랜드 이런 데서 요거 하나 만드는데 이 가격 어려워요. 광고까지 하면서 어려워. 못 잡습니다. 10만 개, 20만 개를 만들기 때문에 단가가 훅 내려가는 거예요. 제조는 주로 자체 제조를 많이 합니다. 일부 몇 가지 되게 빠르게 패스트 퀵 만들어야 되는 색조들이나 일부 히트 상품들 있죠. 그런 애들은 외부에서 만들어 오긴 하지만 검수를 까다롭게 합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탈락템 너무 많고 독설할까봐 좀 꺼림직했는데 너무 칭찬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갑자기 마무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기획 가지고 만나도록 해요. 제발. 빠밤.